이해찬 대표의 새만금 공항 발언 파문에 대해 민주당이 공항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거세게 비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민주당이 부랴부랴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놓고 전라북도와 동부내륙권 3개 시군의 지지가 엇갈리면서 효율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옛 건물을 활용해 도시와 마을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공항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항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 무안공항을 언급한 해명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새만금 공항 반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대변인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공항 건설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집안이 약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답변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항 입지로 거론되는 곳들이 물에 잠겨 있지 않고 이미 무트로 바뀌었고 공항 조기 건설의 핵심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단축과 예산 투자라는 점에서 이해찬 대표의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타라는 제도를 두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거의 예타 통과하기 위한 노력으로 몇 년을 허비하죠.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발언에 대한 해명도 논란입니다. 새만금 공항은 먼저 화물 수송 기능을 하고 여객 수송은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와전된 거라고 했는데 국토부가 2020년에만 52만 명의 여객 수요가 있다고 발표한 점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해명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 논란과 상관없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공항 건설 예산 25억 원 확보에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왜 시급한지 잘 설득을 해서 국회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당 대표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새만금 공항이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공약을 두고 당청 간의 엇박자가 드러난 것이라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호영 도당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긴급 면담하고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발언이 새만금을 단순한 산업농업복합용지로 전락시키겠다는 본심이 투영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25억 원의 공항 용역비가 전액 삭감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만금에 대한 이 대표의 철학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인데도 대통령과 당 대표가 엇박자를 드러낸 사례라는 비난도 더해졌습니다. 대통령 공약은 공약으로서의 무게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통령 공약 따로 또 여당 따로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죠. 공약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죠.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까지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이해찬 대표를 긴급 면담한 뒤 발언이 와전됐다며 재차 해명에 나섰습니다. 절차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관련된 절차가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대기업 폐쇄 후속 대책도 공항의 절차 단축과 예산 확보도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터져나온 사태에 여야 모두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인지 아니면 당 대표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인지는 앞으로 다가올 예산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려는 작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 김천 간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원과 장수 등 동부 내륙권에서는 전주 김천 철도의 경쟁 노선인 광주 대구 달빛 내륙 철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2년 전 정부의 장기 철도 건설 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주 김천 간 동서 횡단철도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전주, 김천, 포항까지 연결되는 국토의 동서 물류 대동맥이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 김천철도의 강력한 경쟁 상대는 광주 대구 달빛 내륙 철도입니다. 전주 김천 철도와 마찬가지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노선이고 역시 정부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최근 국회에서 함께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지역 상생 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권 초강력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 노선을 전북에서는 철도가 지날 예정인 남원시와 순창군, 장수군 등 3개 시군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서 횡단철도에 대한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의 지지 노선이 엇갈리는 셈입니다. 향후 사업 반영을 위해 10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 김천과 광주 대구가 모두 추진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문제는 정부가 수조 원이 들어가는 2개의 동서 횡단철도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구하며 시청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주시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31일부터 시청사 4층의 일부 공간을 점거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퇴거 명령서를 보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공공운수노조 측과 택시 전액관리제 문제를 놓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계획입니다.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철거되는 옛 건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옛 건물을 활용해서 도시와 마을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에 문을 연 삼내 문화예술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양곡창구 7동을 수리해 미술관과 카페, 공방으로 꾸몄습니다. 옛 건물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까지 20만 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폐허처럼 방치돼 있던 이 오래된 양곡창고는 이제 한 해 5만 명이 찾는 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2년 전엔 근처에 있는 오래된 비료창고를 개조해 헌책방으로 꾸몄습니다. 변변한 문화시설 하나 없던 이곳에 문화벨트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거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손님들이 많이 늘었고요. 도로가 정비되고 거리가 깨끗해지다 보니까 깔끔해서 좋고요.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 문화유산의 도시로 대박을 터뜨린 군산시. 오래된 공장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꾸민 전주 팔복동 예술공장은 도시 재생의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해서 문화재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문화재를 지금부터 보존해서 중요한 부분을 지켜주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해서 오래되고 낡아서 또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옛 건물들. 하지만 옛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마을과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이들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12개 공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마무리됐지만 관련 기업 유치 작업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의 기업 입주율은 14.8%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 20.3%보다 낮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 45.9%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민이 가장 바라는 내년도 예산 투자 분야는 산업경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달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경제 분야를 꼽은 비율이 30.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농업과 농촌 분야가 16.8%, 복지와 보건이 16.7%, 지역개발이 15.2%였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꽃게가 제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의 폭염 여파로 아직까지는 어획량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 바다에서 막 잡힌 꽃게가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크기별로 분류 작업을 하느라 선별기가 쉴 틈이 없습니다. 가을 꽃게를 맛보러 온 사람들은 경매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립니다. 꽃게철이라 꽃게를 사러 왔는데 꽃게가 아주 통통하고 생생하고 아주 좋아요.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꽃게는 순식간에 동인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금어기가 풀리면서 본격적인 꽃게 잡이가 시작됐지만 하루 위판량은 4톤가량으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에 그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매 가격은 크기별로 1kg에 16,000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지난해보다 다소 올랐습니다. 꽃게 양이 전년에 비해서 엄청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약 평균 한 2,000원 이상 더 잘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을 꽃게 어획량이 감소한 데는 지난 여름 폭염 여파로 수온이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닷물 수온이 더 떨어지면 꽃게 어획량은 늘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협은 이번 달 중순부터는 어획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을과 함께 꽃게가 돌아오면서 그동안 금어기로 움츠렸던 수산업계가 서서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이 오는 27일이지만 제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707곳으로 대상 농가 4,930곳의 14%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함께 대상 농가의 이행 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검토에 들어갑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말한 데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전 가능한 기관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혁신도시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해왔지만 정부는 추가 이전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용담댐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오는 7일까지 수문을 열고 최대 6천만 톤의 물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용담댐 관리단은 수위를 261m로 유지하기 위해 방류를 실시한다며 하류 지역 주민들과 야영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푸드마켓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 안에 마련됐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마켓은 28개 입주 기업들이 생산한 139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푸르밀이 어린이 전기안전 캠페인을 함께 펼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푸르밀은 우유 제품 포장에 감전사고 예방 수칙과 전기안전 무료 상담 안내 번호를 담기로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5세 미만 감전사고 사상자는 286명에 이릅니다. JTB 전주방송 9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전주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천년의 길 프로그램이 14개 시군의 전북을 대표하는 길 소개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역사를 더한 인문학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태곤 전주방송 대표이사는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우리 지역의 길을 다시 조명해 지역민의 자긍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위협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4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6시 5분쯤 고창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25살 직원 A 씨를 주먹으로 위협하고 25살 간호사 B 씨를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